7월 둘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는데요.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필수의료의 긴박한 현장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4보위원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역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협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합의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의협의 대외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안 대응 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회원들께서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간호법 저지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최근의 회무 성과로 꼽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면허 취소법 개정과 필수 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협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응급실 환자 안전사고가 일반 병원 외래 진료가 끝나는 오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상대 간호대 연구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급실 환자 안전사고 1,118건 중에 44.4%가 오후 4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오후에는 외래와 일반 의원 진료가 마감돼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의료진에게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인적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환자 체류 시간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내원 시 본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심내혈관 질환 관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 응급치료 중심의 제2차 심내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력과 재정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장학회,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 등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적정 인력의 50%에 그치고 흉부외과 전문의도 2025년에 50% 이상 부족해집니다. 신경외과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대형 병원 이외에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2명 이상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혜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현재 의료 인력이 지쳐서 이탈하기 전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1년에 200억 원으로는 계획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청희 의협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마치 피보험자를 위한 것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진료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민간기업이 만든 상품인 실손보험의 서류 전송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업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도 입을 모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가치기반 지불제는 치료 결과를 평가해 진료비를 가감해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영역에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외래에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의료계에 신뢰를 주어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가치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시범사업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정원 증원 요구가 거센 가운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추이와 보험체계 등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은 늘어났다면서 그에 따라 의료비와 의료 수요가 감소해 의대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원장은 특히 의사 과잉 공급 시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눈 감은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임시방편을 택했다고 개탄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를 인구 고령화율 20% 시점에서 비교할 때 한국이 약 4만 명 과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600명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료 일원화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원래 모임에서 한의사의 정체성 상실과 의사면허권 침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 한의원의 13%가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불법 납품받은 사실, 산삼약침 시술을 받은 말기암 환자가 사망한 사건,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환자의 자궁 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형 후기 등을 공유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해온 H사 홍모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약 3년간 강남언니 가입자에게 입점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 71곳에 환자 약 9,000명을 속여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주축이 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학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는 지난 9일 제1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심전도 검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심전도 검사만으로 환자의 성별과 나이, 미래의 심정지, 심장마비 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학회는 앞으로 디지털 관련 학회보다는 기존 의사회, 의학회와 공조하고 정부 정책 자문에 직접 나서기보다 의협과 함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